거란의 2차 침입은 1010년부터 1011년까지입니다. 고려 현종 때고요. 자, 원인은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원인은 고려의 목정을 시해한 강조를 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고려에 강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강조 때의 임금님은 바로 목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자, 근데 이 강조를 벌이겠다고 고려 내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란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거란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1차 침입 이후에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밉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서희가 소선영과 단판을 지어서 확보한 이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거란에서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보면은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이렇게 굉장히 길쭉 깊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려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 6개의 성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6개 성들을 다 함락시키면서 오려면은 엄청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란에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돌려달라고 한다고 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려주죠. 그러니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고려는 서희가 여기를 확보한 뒤에 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군사들을 주둔시키면서 아주 견고한 방어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입합니다. 자, 고려에서는 강조가 30만 군으로 대응을 하지요. 자, 첫 번째 흥화진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양규라고 하는 고려 장군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40만 대군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아내게 되죠. 성종 입장에서는 여기가 쉽게 흥화진이 뚫리지 않으니까 여기를 포기를 하고 40만 중에서 20만을 돌려서 바로 통주로 내려갑니다. 아직 흥화진을 남겨놓은 채로요. 자, 이 통주에는 누가 와 있었느냐? 네, 강조가 있었습니다. 강조가 통주에서 처음에는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자만을 했는지 거란군을 얕보았는지요. 거란군을 얕보고 공격을 하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히면서 고려 성종은 강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고 자기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장군이 고려군의 가장 높은 장군이 지금 전사를 했는데 그럼 이 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고려군이 지켜냅니다. 대장군이 죽었으면 보통은 항복을 할 것 같은데 고려군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기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거란군이 또 여기를 포기하고 바로 서경으로 갑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죠. 자, 이 평양도 가는데 이 평양도 함락시키지 못해요. 거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40만 명이나 쳐들어왔는데 흥원진에 20만 명을 남겨놓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서경, 평양까지 왔음에도 평양도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에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개경에 가서 이제 현종을 잡고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현종은 남쪽으로 피란을 간 뒤였습니다. 이걸 건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강감찬이었어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여러분들 대부분 겨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군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농사짓던 농민들이 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게 있죠. 군인들도 먹을 게 있어야 싸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겨울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조선이 개국될 때요. 그때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고려가 요동을 정벌하려고 할 때 그 요동 정벌에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겨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아닌 시기에 농번기에 전쟁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고려의 요동 정벌을 반대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성종도 겨울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 상태로 이제 내려갔으니까 전쟁을 길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종이 도망을 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개경을 함락은 했지만 고려의 왕을 못 잡았지요. 자, 그리고 자, 이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강동 육주에 있던 고려군들은 거의 그대로 전력이 살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거란군들은 개경까지 왔지만 왕을 못 잡았고요. 보급로는 굉장히 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되돌아가기로 하겠지요. 자, 그때 이제 곽주라는 곳을 거란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울게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자, 이 곽주를 지금 거란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양규 장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흥원제에 있던 양구 장군이 공격을 해서 이 곽주를 탈환을 합니다. 자, 지금 개경까지 와 있던 성종과 거란군들은 당황을 하겠지요. 자, 이때 고려에서 화친을 제의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거란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란의 황제도 여기 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고려군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남쪽에 있는 고려군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거란군들은 포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황제까지 와 있는 마당에 황제도 잘못하면 붙잡힐 수 있어요. 자, 이때 고려가 그만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좋았겠지요. 네, 그래서 고려의 화친 제안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군은 회군을 하는데 자, 너무 많이 고려 백성들이나 고려군이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거란군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회군하는 거란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네, 양규 장군, 이수화 장군 이런 장군들이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거란군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성종도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탈출을 했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 거란의 2차 침입까지 막아내었습니다. 자,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1018년부터 1019년까지고요. 네, 이때 유명한 싸움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에 있어서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3차 침입의 원인은 자, 고려가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뭐냐면 조금 전에 2차 때 화친을 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조건으로 한 게 그래, 우리 고려의 현종이 너희 거란 황제한테 가서 거기까지 가서 네, 인사를 하러 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친조 약속이에요. 근데 고려가 이걸 당연히 지킬 리가 없겠죠. 적국의 왕에게 한나라의 고려의 왕이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강동육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러니까 7년 뒤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요. 이게 바로 3차 침입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 이제 고려가요. 송나라하고 우리 다시 국교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거란은 1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보냈는데요. 이때는 소배합이 총대장입니다. 이 소배합은요, 1차 침입 때 총사령관이었던 소선영의 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해서 20만 명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10만 대 20만. 고려군이 좀 더 많네요. 2배 정도 많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흥화진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보라색 길이 3차 침입로예요. 여기 개경 근처 신은현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흥화진에서 먼저 첫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강감찬이 대비를 하고 있었죠. 대비를 하고 있었고 12,000명의 기병을 매복시켜놨다가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소배합은요. 아, 여기는 놔두고 그냥 가자 해서 바로 개경까지 내달립니다. 바로 개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속전속결 빨리 끝나겠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군량비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전쟁이요. 겨울에 일어나요. 겨울에 일어나니까 먹을 거를 자기들이 싸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 한정이 되니까 10만 명이 먹을 양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래 끌면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요. 그래서 소배합이 택한 전술이 속전속결인 거죠.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내겠다. 그럼 빨리 끝내려면 어디서 싸움을 해서 누굴 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개경을 공격해서 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화진에서도 졌지만은 바로 또 개경까지 갑니다. 개경까지 가는 중에도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마병이라 거란군들이 기마병이고 말을 잘 다루잖아요. 아주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때 강감찬 장군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거란군의 약점을 알았던 거죠. 보급이 약하다는 걸. 그래서 개경 주변에 있던 백성들을 다 개경 성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던 집,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던 식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든지 못 가져오면 다 태워버리라고. 즉, 거란군들이 쓸 수 없게 만들라고 해요. 이걸 바로 청야작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야, 들을 깨끗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경 근처까지는 왔는데 식량도 없어. 또 한겨울이라 추워. 이러니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회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은현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이때 강감찬 장군이 얘네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거란군은 귀주를 거쳐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이 20만 명이 여기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 명도 거란군을 살려서 돌아보내지 않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약 10만 명 중에서 이제 한 2만 명 정도는 죽거나 다치고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마병인지라 보병보다는 낫지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고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 남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김종현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고려 기병이 남쪽을 해서 거란군의 배후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러자 거란군은 혼란에 휩싸이고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란군 대부분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겨우 수천 명만 생존해서 거란으로 도망갔다고 하지요. 거란의 성종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소배합이 오면은 죽이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란도 그만큼 피해를 많이 당했었고 여기 군사들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장군들도 죽었겠죠. 그러니 대장군 하나를 죽이게 되면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3차 침입의 결과는 다시는 고려에게 강동육주를 돌려달라. 그 다음에 고려왕 우리 건한 황제한테 와서 친조해라 이런 요구는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고려와 그 다음에 송나라 요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큰 다툼 없이 이제 나라가 유지됐었다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의 영정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낙성대와 강감찬 했는데요. 낙성대는 지금 서울의 한 지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서울대, 서울대 근처가 바로 이 낙성대입니다.
낙성대는 여러분들 한자를 풀어보면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고요. 성자가 별성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입니다. 할철이 아니고 지하철 2호선에 낙성대역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낙성대 괄호 안에 강감찬역으로 역 이름도 바꿨대요. 자, 이만큼 낙성대와 강감찬은 뗄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냐? 이 낙성대 지명 자체가 강감찬 장군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밤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강감찬 장군의 집이었고 그날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떨어진 집이 강감찬 장군의 집이었고 그래서 훗날 낙성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강감찬 장군의 영정인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낙성대 안에 안국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국사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를 지킨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낙성대 공원 안에 안국사가 있고 이 안국사 안에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강감찬 우리는 흔히 장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 교과서 소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강감찬 장군은 군인, 즉 무신이 아니고 문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갑옷을 입고 싸운 것도요. 그 귀주대처 때 거란의 3차 침입 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셔서 문신 생활을 하시다가 군사적인 식견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라는 많은 나이로 고려군을 총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감찬 장군 하는데 실제로는 문신입니다. 문신. 자,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외모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체격과 용모가 작고 초라했으며 의복은 때가 끼고 해져서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겉모습만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큰일을 할 때는 위대한 계책으로 결정을 하며 나란 일을 할 때는 진지하게 그 다음에 올바른 정책을 실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겉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정을 보면요. 그림에서 보면 강감찬 장군님이 지금 뭘 깔고 있나요? 서 있나요? 호랑이 가죽을 깔고 서 계시네요. 용맹한 모습을 강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문신이라고 합니다. 자,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이제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고려를 침입하지 않습니다. 국교 관계를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란도 고려를 공격할 만큼의 힘이 있지 않았던 거고 또 고려도 거란의 침입을 막아낼 충분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바에는 공격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강동육주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고려 왕에 대해서 입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천리장성, 그 다음에 개성주의의 나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합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의 단판으로 인해서 거란군이 돌아가고 고려는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은 자, 고려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화친을 성공적으로 맺어서 거란군이 회군을 하는데 이 회군하는 거란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은 귀주대첩으로 유명한 전쟁이고요. 거란군의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강동육주를 반환해달라거나 돌려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친조를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송나라, 요나라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고려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거란은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으로.
하지만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고려를 침입했을 때 고려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거죠. 자, 고려의 전쟁 대비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